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과연 이 우주의 탄생,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우주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돼서 어떤 걸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현대 과학도 엄청 발전을 했죠. 엄청 발전해서 웬만 목성, 토성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멀다고 해요. 거기도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알아볼 수 있나 해서 여기저기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천부경. 여기에 보니까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우주가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착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와 한문으로 써져 있지만은 숫자의 조합이에요. 이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서적을 보고 하면서 해설서를 보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야 이제 어차피 조금 도학적인 이런 공부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불교 불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해 보다 보니까 철학으로 이제 개념이 넘어가게 되고 그 철학을 또 신기하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또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우주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 현재 과학 세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도. 우주라고 하면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별들이 있고 지구도 있고 목성, 고성, 토성도 있고 쭉 있습니다. 행성들이 있어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돌고 있는 또 그 태양계 속에 있는 행성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지요.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이 하나의 체계.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계에 은하계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 이거를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태양계 속에 지구에서 살고 있죠. 얼마 전에도 추석이 지났습니다만은 달에는 은도끼와 금도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직접 지구의 사람들이 달에 가보니까 토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토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굴곡진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것은, 이 우주는 이 태양계의 하나의 태양계가 우주가 아니고, 이 우주라는 것은 이 태양계가 천 개가 모이면은 소천 개라 그래요. 소천 개. 소천 세계라 그럽니다. 이 태양계가 천 개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가 이 소천 세계가 천 개가 모인 이 소천 세계가 천 개가 모인 것이, 천 개가 곱하기 된 것이 대천세계라 그래요. 대천세계. 그러면은 이 대천세계가 3,000개가 있는 것이, 이게 3천 대천세계예요. 이 우주는 불교에 의하면 3천 대천세계입니다. 태양계, 은하계를 포함한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조그만 소천세계예요. 한 그룹이에요. 그 소천세계 1,000개가 모인 것이 대천세계입니다. 1,000개가 모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우주는 굉장히 광활하다. 쉽게 얘기해서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다고 생각하세요? 우주의 크기는 어마무시하다. 거의 상상도 못한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에 은하계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주가 생성되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인간계가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우주선을 띄우듯이, 그쪽에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UFO라 그러나요? 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로만 돌아다니는 단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우주라는 것은 3천 대천 세계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탄생됐다고 생각하세요?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만들어서 던진 거예요? 기독교 책에는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구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구웠는데 굽다 보니까 너무 타가지고 흙인 시커먼 인간에서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아직 꺼내보니까 덜 탄 게 백인종 아니에요. 내려놓고 그나마 잘 조화스럽게 양쪽 온도를 맞춰서 꺼내보니까 노리끼리한 황인종이 나와서, 그래서 세 개의 인종이 흑인, 백인, 황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다 우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우주가 탄생되었느냐?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탄생이 됐다.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태양계의 우주를 우주라 그랬고 하니까,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서 빵 터져서 이제 우주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이 정식 용어로 써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무지막지한 이 우주가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한번 제가 이 천부경을 빌려서 천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부경은 하늘 천자에 부여한다. 그렇죠? 부여할 부자에 경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늘이 천기, 하느님, 천기, 하늘의 그 기운이 부여한, 만드는 경전이에요.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를 가지고 만든 것이 천부경이에요. 그야말로 천부경은 아주 쉽게 알아듣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주가 굴러가는 현상을 얘기로,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천부경입니다. 네? 작자가 없어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태초로부터 오면 이 세상이 굴려오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도인들이죠. 도인들이 느끼고 깨닫고 한 거를 가지고 정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탄생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기운, 직감이라 그러죠. 느낌으로 도인들의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그래서 이거는 천부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주의 이치의 말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우주의 탄생이 나오는데, 우주의 탄생이 나옵니다. 우주의 탄생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러면 우주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우주가 없었어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 거대한 시간과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여기는 그냥 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그러죠. 열반. 평평했어요. 왜?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작은 입자들이 있지만은 이 입자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균등할 때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00% 균등할 때에는 고요하지요. 조용합니다. 그렇죠? 전혀 미세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요게 약간 플러스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현상이에요. 강한 곳이 탄생되면 흔들려. 그러면은 이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고요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탁
막 그냥 적막하죠. 고요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를 우리가 말하는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이게 나중에는 우리 이제 사람의 본래 마음이라고 했죠. 본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또 본래의 면목이라고 해요. 면목.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은 어떠느냐? 열반이에요. 고요하고 공적 영지거든요. 열반 자리는 공적 영지예요. 그리고 상나가 하정이에요. 고요해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요한 가운데에서 열반 속에서 이게 여기 이제 작은 입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균등하게 고요하게 막 같이 있으니까 전혀 미동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물을 잔잔하게 해놓았을 때는 바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정멸, 예.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안착하고 있는 거예요. 개체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요하니까. 그러면은 최초에 이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주 없을 때,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뭐였느냐? 그냥 이게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등하게 탁 되어 있는, 그냥 하늘에 텅 비어 있으면서 균형이 아주 잘 맞는 열반이라고 그랬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게 요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가 하나 스크래치가 난다 그러죠. 어떠한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다가 약간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입자는 무거워져요. 스크래치가 나면은 무거워져요. 그러면은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입자가 가라앉는 거예요. 또 어떤 입자는 플러스가 하나 당기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서 약간 플러스 양의 성격을 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뚝 떨어져요. 떨어져서 여기에 플러스가 강한 두 개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이런 입자로 스크래치가 나서 밑으로 쌓입니다. 아주 균등하게 있던 상태에서, 그야말로 고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쌓여요. 이게 이제 쌓이다가 30%까지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은 여기는 스크래치가 난 입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100% 균등한 고요한 100%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등한 입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70%겠죠? 70%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29.9%도 안 되고 딱 30%가 찼을 때에
찼을 때 무거운 이걸 이제 이제 뭐랄까 스크래치 난 입자죠. 스크래치 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등을 깨진 입자가 30% 찼을 때에 빅뱅이 일어나는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서 탁 터지면서 태양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스크래치난 에너지가 탁 터지면서 태양계라는 것이 우주가 생겨나. 별도 생겨나고 달도 생겨나고 블랙홀이라 그러죠. 이 에너지들이 플러스 스크래치난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들이 도는 거예요. 네? 빅뱅. 네? 돌면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가 더 강해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더 뭉쳐지고 유효상종이라고 그랬죠. 이게 모이다 보니까 물질이 탄생되는 거죠. 우주가 빵 터지면서 플러스 덩어리가 많은 쪽, 마이너스 덩어리가 많은 쪽 이렇게 해서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지구가 되고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주예요. 이게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 떨어져 나오지 않은 이 위에는 어떠냐? 평안하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지만 여기도 에너지, 여기도 에너지잖아요. 그죠? 같은 에너지. 이 우주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우주에 여기 보면은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 하니까 덩어리가 저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나 몸도 있고 거기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에너지예요. 원래의 이 우주 자체는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도 빅뱅이 돼서 탄생한 이 우주에도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물질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을 쪼개고 예를 들어서 이 펜을 가지고 쪼개고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이 최소의 물질인데, 그죠? 최소의 물질이 쪼개면은, 그죠? 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전자가 마이너스고 원자핵이 플러스예요. 돌잖아요. 이게 또 탕원형으로 돌아요. 아주 깊은 거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이 이 원자가 밀집도가 강하면은 강철도 되고 책상도 되고 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렇죠? 강도 밀도의 강한 정도에 따라서 원자 구조가 따라서 단단해지고 허물하고 약해지고 이 공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막 통과하고 그렇죠? 아주 연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밀도가 아주 약한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단지 밀도만 강하고 약하고지 이 우주 전체는 그냥 에너지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인들은 이 전체를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기운으로. 한해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뭐 여기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뭐 다 현존해요. 있지만 그 돌도 기운이에요. 엄기가 서려 있는 돌이 있고 양기가
서려 있는 물도 있고, 그렇죠? 이게 기운이 구름처럼 이렇게 우주 공간에 다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의 탄생이 빅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주의 탄생이 된 거예요. 예.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인들이 이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도인들이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깨닫느냐, 깨달았다 그러죠. 깨달았다 그랬는데 뭐를 깨닫느냐, 이 에너지, 열반, 빅뱅이 돼서 나온 이 우주 자체는 여기서 나온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현상계라고 그러죠. 현상계.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상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원초적인 대가 열반계예요. 열반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전체를 보자면은 뭐를 깨닫냐? 이 열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피안이라고 이제 그 도를 공부하는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다 그래요. 철학을 공부하고 도를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 피안이라고 해요. 피안.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피안. 내가 편안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것을, 그 피안을 찾아가는 것, 그곳을, 저 언덕 너머에 파랑새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도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현상계는 복잡하고 괴롭고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피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열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열반을. 그러면은 자, 성인, 소크라테스,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4대 성인이 있죠. 소크라테스, 요즘 나오는 테스형이라고 그러더만, 테스형이 있어요. 테스형. 이 사람 성인입니다. 그렇죠? 책에 나오는 성인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에는 누가 있어요?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죠. 고다마 시달타. 석가모니가 불교를.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을 성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교에는 뭐가 있어요? 유교에는 공자가 있죠. 이분들 다 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책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소크라테스, 부처님, 서가모니, 예수님, 공자가 돌을 닦으면서 이 현상계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뭐요? 피안을 찾아간 거예요. 피안을 찾는 거예요. 도로서, 도의 경지로서. 그래서 깨달았다, 피안에 가봤다. 열반을 깨달은 거예요. 열반을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공부하다가 자기가 어느 날 열반을
알고 아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열반이 확실히 이런 거라는 걸 알고 깨달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6년간 고행을 하고 피골이 상륙되고 해서 모르는데 이 열반을 알았어요. 피안을 찾아서 편안한 곳을 찾아서 쉽게 얘기하면은 저 언덕 너머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고생 끝에 깨달았어요. 뭐냐? 열반을 알은 거예요. 어느 세계를?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피안의 세계를 알은 겁니다. 여기는 뭐라 그랬죠? 공격영지라 그랬죠. 고요하고 에너지가 균등, 전혀 흔들림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 편안한 곳을, 저 언덕 너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막 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열반이에요. 열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기독교 공부는 많이 못해서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 자리라 그랬죠. 여기가 하느님 자리 아니에요. 천부경 아니에요. 하느님 자리를 아는 거예요. 피안을 찾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니까요. 공자도 마찬가지로, 공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반을, 피안을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 4대 성인만 하더라도 뭐를 깨달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열반을 아는 거예요. 열반이 어떤가 하는 경험과 체험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개념과 체험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으로 많은 책을 펴내고 교화를 했죠. 공자예요. 공자는 유교적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 깨달은 지점은 다 똑같아요. 4대성. 이게 틀리면은, 같은 지점이 아니면은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죠. 엉뚱한 거를 알아는 거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의 이치를 모르고 다른 걸 아는 사람은 사입이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은 지점을 우리 이제 이 깨달은 지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느끼고 알았잖아요. 그죠? 느끼고 알았어요. 느끼고 알았는데 이 지점을 가지고 부처님은 우리가 얘기했더니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열반. 불성이라고 그랬어요. 고요하고 에너지가 고요하게 되어 있는 이 70%의 세계, 우주가 나오기 이전의 세계, 이게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균등하게 거기 가만히 있는 곳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니까. 네?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창조하신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자는 유교를 탄생시킨 그 교주니까 여기는
본성이라고 했어요. 본성. 인간의 본성은 양심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이 자리다 이거. 열반 자리다 이거예요. 깨달은 곳은 한 곳이 이기 때문에 이 한 곳에 열반의 자리에 공적 영지의 자리에 를 가지고 세 사람이 깨달아서 이름은 각자 다 틀리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불교 교리에 맞게끔 이름을 지은 것이 석가모니는 열반이라고 그랬고 불성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 자리를 하나님 자리라고 그랬고 성령이라고 했고, 또 공자는 여기를 본성이라고 그러고 이 자리가 양심의 자리더라. 인간으로 따지면 양심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어요. 그러나 깨달은 자리는 공적영지예요. 공적영지. 고요하고 에너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 균형이 제일 잘 맞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생이 돼서 이걸 깨달은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빅뱅이 되기 이전에 70% 자리입니다.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균등한 에너지만 남아있고, 나머지 빅뱅이 잘라져서 나와서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밀도를 가지고 빵 터진 게 우주예요. 우주는 이렇게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는 이 우주나 여우에 있는 열반 세계나 다 여기도 에너지고 여기도 에너지만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설명이 되죠? 에너지만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여기는 고요해요. 고요할 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에너지는 밀도가 높고 낮고 한마디로 개판으로 막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주입니다. 네. 이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여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에 있다가 사과를 따먹고 모르겠어요. 빅뱅이 일어나서 사과를 따먹고 딱 보니까 우주에 태어났다. 그렇게 또 표현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다는 것을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같은 에너지입니다. 같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약간 뭐예요? 스크래치가 난 것들이 빵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이제 확연히 나와요. 여기가 첫 장이 뭔가 하면은 청극장이라고 해서, 청극장이라고 해서 하늘이 탄생되는 시작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이 탄생되는 게, 하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냐? 처음에 일시무, 그냥 없었어요. 그죠? 에너지가 그냥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균일해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있는 동 없는 동 균등하니까. 약간 뭐가 플러스가 높아야지 뭐가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무라 그럽니다. 이게 이 상태. 우주가 폭발하기, 빅뱅 되기, 태어나기 이전에를 무라 그럽니다. 무에서 시작이 됐어요. 일시무. 네. 무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네. 네.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가 나왔어요. 1이 나왔어요. 1이. 1이 하나는 뭔가 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갈려져서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이걸 태극이라고. 여기를 무극이라고. 무극에서 태극이 나온 겁니다.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가 나왔어요. 일시무. 이해되세요?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0에서 1이 나온 거예요. 하나가 나왔어요. 일시무. 이게 없는 가운데서 하나가 나왔는데, 이 나온 하나로 시작된 것은 시일, 하나로 시작된 것이 섭상극이다. 이 하나가 하나로 나온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세 개로 쪼개요. 이 하나로 없는 가운데서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가 세 개로 쪼개요. 섭상극. 하나가 세 개로 쪼개요. 뭘로 쪼개졌느냐? 천, 지, 인. 세 개로 쪼개요. 이 우주 자체는 그 무극에서도 에너지고 태극 하나에서도 에너지 뭉치라고 그랬죠? 에너지 덩어리 그냥. 그게 하나일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는 태극,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태극의 형태가 된 거고, 여기에서도 균형을 나오기 이전에 씨앗이니까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에서 태극에서 이 씨앗에서 태극의 씨앗에서 뚝 나온 것이 천, 지, 인. 뭐가 나왔다? 기운이 나온 거예요.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세 개의 기운이 나온 거예요. 하나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책에는 보면 나무를 탁 쪼개면 옆면과 앞면과 측면이 세 개 면이 꼭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태극에서 하나에서 세 개가 쪼갈라진 거예요. 세 개의 기운이 나왔다. 우주가 탄생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만 해도 뭐예요? 그냥 기운만, 이 원래의 무극에서 기운만 이렇게 있는 거지. 기운만 있는 거지. 삼기, 기운만 있는 거지. 그대로 이제 빅뱅이 돼서 기운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지인. 처음에 이제 빅뱅이 무극에서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천기와 지기와 인기, 이 3개의 기운으로 이렇게 우주가 그냥 있는 거예요. 아직 밀도가 강해지를 안 해서 그냥 기운이 갈라져만 이런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우주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천지인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흑삼극 하여도 무진본입니다. 진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세 개의 기운으로 갈라져 있어도 그 근본, 이 우주의 근본의 균형은 그냥 그대로다. 모양은 천지인의 기운으로 갈라졌지만은 그 근본은, 이 근본은 여기를 이제 뭐 본신본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진본, 진본이라고도 하고,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와 같이 하나에도 변함이 없다. 여기는 그제도 그절이다. 여기가 열반은 이렇게 기운이 쪼개졌지만은 그 열반 자리는 변함이 하나도 없다. 우주가 탄생됐지만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됐지만은 이 열반 자리는, 원래 최초의 자리는, 원래 본래의 면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천일일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천지인이 나왔는데 천일일하고 지일이하고 일일삼입니다. 하늘이 제일 먼저 나왔고, 나올 때에 나온 순서가 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로 사람이 나왔다. 우주가 탄생될 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그나마로 우주가 생성될 때에도 처음에는 그냥 그 천지인의 기운으로만 있다가, 여기서 이 플러스고 이 마이너스잖아요. 땅이 마이너스잖아요.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산야 대지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제일 먼저 나왔고, 두 번째 땅이 생겼고, 세 번째 사람의 인기가 거기에 나왔다. 오늘은 요거까지입니다. 너무 길으면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우주가 탄생되는 모습을 그대로 천부경에서 표현한 상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지금 현대의 그 양자역학 있죠. 양자역학하고 과학자들이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아주 일치가 돼요. 정말로 이거 저한테서 그냥 이 기초적인 공부만 하시고, 이걸 진짜 자기 전공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하고, 특히 과학자들이 양자역학하고 잘 연구하시면은 우주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못 밝혀낸 그 신비한 사항들도 많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이 신비스러운 그 철학의 그 원리를 아주 또 한 다른 모습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회가 됐든 간에 몇 회에 걸쳐서라도 이 천부경을 우리 현재의 그 우주과학과 또 현상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